여기서 캐릭터를 만들어서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검은색으로 에디트 필 채워보죠. 뉴 레이어를 만든 다음에 동그라미로 흰색으로 에디트 필, 그리고 위치는 중간으로 옮기겠습니다. 또 만들어 보죠. 이번에 또 뉴 레이어, 자, 이번에는 팔을 만들겠습니다. 에디트 필, 다음에 이 녀석을 복사를 하겠습니다. 팔을 잡고 밑으로 뉴 레이어로 당기면 복사가 됐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컨트롤 T로 해서 요만큼씩 움직여 볼까요? 이쪽도 컨트롤 T 만큼씩 움직였습니다. 그 다음에 다리, 또 다리를 복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머리, 뉴 머리. 자, 만들고 나서 봤더니 약간 베이맥스를 닮았네요. 그러면 베이맥스처럼 아예 눈을 그려 주겠습니다. Alt를 누르고 복사를 하게 되면 눈이 생기죠. 눈은 머지 레이어, 눈을 합치고 중간에 네모를 까만색 선을 하나 더 긋죠. 그리고 이 머리와 눈은 합치겠습니다. 머지 레이어. 다음에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머리, 다음에 자, 몸. 지금 두 번 클릭하고 있습니다. 왼팔, 오른팔. 자, 이게 오른팔이군요. 다음에 오른다리, 이거 왼다리 있죠. 왼다리. 자, 이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팔은 팔대로, 다음에 다리는 몸보다 밑에 있어야 되고요. 왼다리와 오른다리는 밑에 있고, 머리가 제일 위에, 팔, 몸, 다리 딱 배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양이 팔이 조금 더 올라가야 되겠네요. 자, 팔이 올라가고 조금 더 움직여 보겠습니다. 다음에 백그라운드는 작업을 위한 거이기 때문에 지우겠습니다. 작업이 다 끝났으면 얘를 Save As 해서 베이맥스라고 할까요? 베이맥스라고 저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애프터 이펙트로 들어가서 파일 오픈을 할 때 임포트 파일을 하셔야 되고, 여기 빈 공간을 두 번 클릭해도 됩니다. 사진에 가보면 베이맥스 PSD를 불렀습니다. 불러오게 되면 PSD 파일 같은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옵션이 뜨게 됩니다. 자, 이때 세 가지 옵션이 있는데, 푸티지는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하나의 파일로 들어오는 거, 컴포지션은 이것을 하나하나의 레이어를 다 따로따로 인식을 해서 하나의 컴포지션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자, OK를 누르면 베이맥스 컴포지션이 만들어지고 그 밑에 베이맥스 레이어가 그대로 들어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기존의 컴프는 지우겠습니다. 자, 이 베이맥스 컴프를 두 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만들어진 대로 그대로 들어와 있는 게 보이네요. 그러면 머리를 움직여 보겠습니다. 자, 머리. 자, 이렇게 들어오죠. 다음에 오른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팔은 요 크기만 있는데 실제로 그림 사이즈는 전체를 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좀 문제인데요. 그래서 이거와 다르게 다시 불러보겠습니다. 자, 똑같이 베이맥스를 부를 텐데 이번에는 컴포지션 리테인 레이어 사이즈, 그 레이어 사이즈대로 부르기 옵션을 주겠습니다. 오케이 하게 되면 차이점이 있는데요. 딱 그 레이어 사이즈만 맞게 들어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점이 좋냐면요. 자, 베이맥스 1은 지우겠습니다. 베이맥스 1 레이어는 지우고요. 베이맥스 2, 방금 두 번째 부른 베이맥스를 보겠습니다. 이 베이맥스의 머리가 여기 있고 오른팔, 왼팔 그대로 작업된 모양이 그대로 들어온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게 바로 아도브사의 제가 표현하기로는 부당 내부 거래라고 하는데요. 자기 PSD 파일을 애프터 이펙트와 완전하게 호환시키기 위해서 아주 강력한 기능을 부여하였습니다. 오른팔을 움직이면 이렇게 될 텐데 로테이션으로 돌려볼까요? 자,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중심점이 여기에 위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심점을 옮겨야 되는데요. 중심점을 옮기는 버튼이 바로 위에 이 버튼입니다. 앵커 포인트 툴이라고, 요거를 클릭해서 얘를 자꾸 옮기면 됩니다.
팔이 여기에 위치하게 되겠죠. 자, 왼팔은 여기에 위치해야 될 것이고요. 머리는 목이니까 요 밑에 위치해야 되겠죠. 다음에 몸은 어디에 위치해야 될까요? 여기 있어도 되지만 저는 보통 배꼽을 잡습니다. 자, 다음에 오른다리, 다음에 왼다리, 오른다리를 위치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로테이션을 시키면 자, 이와 같이 팔이 움직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몸을 포지션을 잡고 움직이면요, 몸만 따로 움직이는 이런 불상사가 생깁니다. 몸을 기준으로 모든 객체들이 다 붙어 있게 만들어야 될 텐데요, 그것을 만드는 방법이 바로 이 돼지꼬리입니다. 다른 말로 이제 페어런트인데요, 저는 간단하게 돼지꼬리라고 표현하는데 이와 같이 뾰로롱 하고 움직입니다. 핵심은 바로 다 몸이죠. 그래서 머리를 잡고 몸으로 갖다 붙입니다. 오른팔도 몸에 붙이고요. 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서 선택을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도 몸, 여기도 몸,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잡고 클릭을 할 수도 있죠. 자기 스스로는 선택을 할 수 없으니까 아무것도 뜨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몸만 포지션 값으로 움직이면 알아서 팔다리가 다 따라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로테이션만 전체를 다 선택한 다음에 R을 눌러서 로테이션 값만 나오게 해서 키를 줘볼까요? 키. 자, 동시에 키를 줬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이만큼 움직일 때 왼쪽으로, 자, 또 이만큼 움직일 때 오른쪽으로. 그러면 이런 식이 되죠. 아예 얘를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자, 팔도 해보겠습니다. 팔도 이렇게 됐을 때 위로 올리고요. 자, 얘도 올리고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다리는 조금 다르게 해볼까요? 로테이션 값, 네, 로테이션으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여기서는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그러면 자, 이렇게 되겠죠. 키 값을 선택해서 컨트롤 C,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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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자, 이번엔 또 다 선택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이런 식으로 해서 반복을 시켜 보겠습니다. 팔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겠죠.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C, 컨트롤 V. 자, 지금 보시면 레이어별로 동시에 선택을 해서 동시에 컨트롤 V를 하게 되면 멀티로 이 값이 선택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애프터 이펙트의 약간 어떻게 보면 한계인데요, 항상 그 레이어만 선택해서 붙여넣기를 해야만 제대로 붙여집니다. 애프터 이펙트의 아쉬운 점입니다. 이것을 보완해주는 플러그인은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그인을 다 하게 되면 멀티로 또 복사가 가능한데 정식 플러그인이 아니라서 여기서는 그냥 따로따로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머리도 해보겠습니다. 지금 반복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애니메이션을 주면 전반적으로 너무 느릿느릿하게 움직이는데요, 시간이 현재 30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거를 좀 더 빨리 움직이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빨리 움직이려면 이 점들을 공간을 줄이면 되겠죠. 그럴 경우에는 이걸 하나하나 다 옮겨주면 매우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빨리 옮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전체를 선택하고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끝부분을 잡고 움직이면 이와 같이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애프터 이펙트의 기능인데요. 자, 전체 다 해볼까요? 전체 다 선택해서 Alt를 누르고 움직여 보겠습니다. 그리고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조금 빨리 움직이네요. 자, 더 빨리 움직이는 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움직여보죠. 네, 자, 이렇게 움직이면 뒷부분은 계속 반복하면은 힘들겠죠. 물론 이것을 빨리 할 수 있는 익스프레션이 있긴 한데 이 뒷부분을 잘라버리고 싶다, 또는 느리고 싶다, 컴포지션, 베이맥스2라는 컴포지션, 이 합성 레이어가 보이는 이 창에 설정 값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만들 때
new composition으로 해서 만든 값이 있는데요. 이 값은 얼마든지 고칠 수가 있습니다. 선택을 하고 컴포지션에 컴포지션 세팅, new composition을 하면 새로 만들어지게 되고 컴포지션 세팅을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만들어진 값이 보입니다. 자, 30초가 아니라 얘를 40초로 늘려보죠. 그러면 뒤에 이만큼 늘어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 뒤에 키값이 남아 있었군요. 자, 이걸 여기 갖다 붙여주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보면 확대경이라고 했죠. 윗부분이. 자, 이 확대경을 좀 더 갖다 붙여서 확실하게 움직여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필요 없는 키니까 지우죠. 자, 여기까지 해서 뒷부분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뒷부분을 잘라버려야 될 텐데 확대경을 키워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만큼은 렌더링 구역으로서 설정을 해서 이 뒷부분까지는 필요가 없다. 그러면 나머지 이것은 레이어 길인데요. 레이어가 뒷부분이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여기까지 전체를 다 선택하고 Alt를 누른 상태에서 뒷부분을 잘라버리는 거죠. 뒷부분을 잘랐다고 해도 지금 Shift로 선택을 했습니다. 뒷부분을 잘랐다고 해도 실제적으로 이 뒤에 콤프가 남는 거는 너무 보기 귀찮죠. 그래서 이럴 때 이렇게 렌더링 구역으로 설정을 한 다음에 이 뒷부분의 콤프를 확실히 줄이고 싶다. 즉 여기서 컴포지션 세팅에서 뒷부분의 시간을 이렇게 10초 또는 이런 식으로 바꿀 때 이걸 더 빨리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10초로 줄였죠. 그런데 5초를 더 줄여야 되죠. 그러면 또 컴포지션 세팅 가서 여기서 05 이렇게 눌러서 또 줄여야 되고, 이게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 하는 방법이 렌더링 구역을 딱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뒷부분은 필요 없을 때 이 렌더링 바 위에서 오른쪽 클릭을 한 다음에 트림 콤프트 워크 에리아, 요만큼 콤프를 자르겠다는 뜻이죠. 워크 에리아만큼 잘라버립니다. 자, 그러면 확실하게 딱 뒤가 잘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컴포지션 세팅도 굉장히 복잡한 시간이지만 딱 맞게 이렇게 된 걸 알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콤프 길이로 정확히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포지션 값까지 움직여 보죠. 포지션 값으로 움직이면 나머지는 다 따라 움직이겠죠. 그리고 원하는 시간만큼, 자, 이만큼 갔을 때 움직여 보겠습니다. 다시 죄송합니다. 포지션 로테이션의 키를 줬군요. 다시 포지션으로, 자, 전체를 선택하고 P 하고 몸만 P를 누르겠습니다. 키를 누르고 움직인 다음에 이만큼, 그러면 이와 같이 베이맥스가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플레이를 눌러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면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베이맥스를 좀 더 색을 칠하고 싶다. 자, 완벽한 호환성을 또 보도록 하죠. 몸 부분만 선택을 한 다음에 컨트롤 셀렉트, 다음에 브러쉬 툴을 눌러서 여기를 누르고 해상도를 좀 키운 다음에 검은색으로 색을 칠하겠습니다. 자, 검은색으로 하니까 좀 그러니까 회색으로 바꿔서 됐고요. 다음에 팔 부분, 다음에 다리. 자, 컨트롤 키를 눌러서 그 레이어를 클릭하면 이와 같이 거기만 선택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머리 된 다음에 다시 세이브를 해야 되겠죠. 세이브를 하고 애프터 이펙트에 가서 불러와야 됩니다. 오른쪽 클릭을 해서 릴로드 푸티지, 다시 부른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불러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조금 에러가 났는데, 이런 에러가 잘 나지 않는데 나네요. 에러가 아니고 제가 잘못 칠했습니다. 자, 왼팔에 칠해야 되는데 오른팔에 칠했네요. 이거를 지우개로 지우겠습니다. 이레이스 지우개 툴로 이 부분을 확실하게 지우겠습니다. 자, 확실하게 다 지우고요. 자, 여기 왼팔에 그림을 그려야만 됩니다. 아까 제가 잘못 칠했습니다. 다시 세이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애프터 이펙트에 가서, 자, 이제 바로 불러 들어졌네요. 자, 이렇게 되면 움직이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릴로드를 해야만 될 때가 있는데, 이제는
릴로드를 안 해도 바로 불러질 정도로 호환성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자, 이상 애프터 이펙트와 포토샵의 레이어 간의 호환성 개념을 또 알아보았습니다.